워터보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방송부터는 또 후반전과 전반전을 구분해서 방송에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청취자분 중에 그 고관여층 청취자분이 1부와 2부 전반전과 후반전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번 방송부터는 후반전을 또 나눠서 수고스럽게 나가겠습니다. 또 듣고 있냐? 고를 길게 해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껐다 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후반전을 듣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89회 이제 본방송 들어가는데 갈 건데 영화 제목이 뭐죠, 해빙님?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입니다. 나이브하군요. 나이브스 아웃 그래스 어니언. 칼이 튀어나왔네. 투명한 양파라는 뜻이지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스토리를 듣고 먼저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몬스터. 밑에 항목들은 모두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행 시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초대된 풍계자들은 총 7명입니다. 인원 초과 시엔 즉시 파티장에게 알리십시오. 유리로 만든 작품들은 현대 미술의 쟁점이므로 취급에 주의하세요. 이 영화의 성향은 월드 베스트 뷰입니다. 고객들에게 추천해주세요. 영업이 종료된 후엔 모나리자와 같이 해변에 배치된 걸칠한 작품들을 카운터로 회수해 오세요. 4번 항목에서 변칙이 발생합니다. 해당 항목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토끼장을 정시마다 체크 후 덩을 치워주세요. 일몰 후 총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세요.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 후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피난하길 바랍니다. 이상 7가지 항목들은 모두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변칙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 들어가야겠죠. 자, 한 줄평.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큐빅을 맞추는 재미. 좋습니다. 큐빅을 맞췄군요.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불사이 큐빅. 자, 그리고 해백님. 나이브스 아웃을 떼고 나왔다면. 나이브스 아웃을 떼고 나왔다면 이거 참 나이브스 인.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이건 감독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원래 했던 건 있는데 그 최근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냥 원래는 영화 보고 영화 뒷조사를 잘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딴 사람의 의견을 내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하다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사실 1편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진 게 있어서 좀 정보를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놓쳤거나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는 어떤 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종으로 한 줄평은 이 영화는 2번 봐야 한다라는 한 줄평을 남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움직이는 너 범인이야! 오인용의 중년탕전 김정일이 떠올랐었는데 이게 좀 제가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독이 똑똑하다. 라이언 존슨이 제가 그 최종적인 결론은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낀 1차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나이브스 아웃을 워낙 재밌게 봤고 저희가 방송도 워낙 재밌게 다뤘었었고 네.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기시감이나 기대가 있어서 그걸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다가 전 조금 실망했었어요. 사실 캐릭터도 그 아나드 아르마스가 연기했던 그 거짓말하면 막 그 재채기 토하는 너무 흥미로운 캐릭터와 반전과 그 연출 방식이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실망한 게 있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좀 바뀌었다. 디테일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근데 한 줄평이 우선은 안 감독님은 큐빅을 맞추는 재미.
단순의 싸움이란 얘기인가요? 아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파편들을 그러니까 큐빅은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그 안에 색깔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부터 계속 떡밥을 그러니까 뭐 힌트를 예. 다 뿌려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게 저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극히 크게 관심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너 어제 태어났냐? 뭐 외국에서 되게 서툴다 이런 거 표현할 때 너 어제 태어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그쪽 그 개그 느낌을 알아야 이해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이건 얘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의미였어라는 거를 조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에 볼 때 처음 시작이 좀 어려웠어요. 계속 이거 봐야 되나 그래서 몇 번을 보다 말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보게 된 게 어차피 이거는 그 OTT니까 보게 된 거지만 좀 열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네. 요게 그 황석희 씨가 번역을 하면서 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거나 재밌게 하려고 되게 애를 쓴 일부러 오타도 넣고 네. 막 이랬는데 사실 이게 그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본능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은유나 그 뭐 비유 같은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재미는 확실히 그 미국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배트맨 때 그 퀴즈 내는 걔가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썸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 특히 이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따온 건지 아세요? 예. 노래 제목. 그러니까 그 밴드랑 그 노래를 좀 알아야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예. 그 언어적인 재미들을 방심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요런 게 추리 소설이나 요런 문학에서는 더 중요한 그쵸. 장난이다 보니까 말장난이나 네. 언어적인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래서 황석희 씨가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된 이유기도 한데 이 영화 좀 재밌게 보는 방법이라고 좀 팁 같은 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영화를 한번 본 다음에 참고를 하면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이미 한 번 본 분들에게 권해주고 싶고 보면 다시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이렇네라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데 네. 저는 그게 막 이 영화가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닌데 결론만 얘기하면 OTT 문법에 정말 잘 맞는 추리 영화로 만들었다. 네. 라이언 존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백님이 한 줄평이 뭐였죠? 나이브스 아웃을 떼고 나왔다면. 이거 포장 다 떼면 뭘로 장기더라고. 뗐으면 아니 사실 그냥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제목만으로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조금 그런 전편에 대한 기대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없이 보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1편을 워낙 재밌게 봤고 또 이걸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편에서의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인물 갈등이나 캐릭터 구축된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재미있었는데 이걸 달고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다 보니까 좀 1편보다는 훨씬 그런 이제 꼬아놓은 요소 말고는 좀 쉽게 갔고 또 너무 쉽게 눈치를 채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사실 뭐 전 제목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중요한 게 이게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 그러니까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고 셜록 홈즈의 바스커빌의 개나 뭐 다른 제목 부제목만으로도 이미 되는데 요 영화는 사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는 아니잖아요. 분이엘 블랑인가? 네. 형사가 있고 루브아 블랑인가? 하여튼 이 탐정이 추리한 첫 번째 사건의 제목이 첫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제목이 나이브스 아웃이었던 건데 그걸 마치 메인 제목인 것처럼 해버리면 그러니까 바스커빌가의 개, 해변의 저주, 바스커빌가의 개 뭐 이런 시리즈가 돼버리니까 사실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긴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이브스 아웃이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노래 제목이잖아요. 라디오헤드 거. 시장의 가면이네요.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래서 빼자고 감독은 빼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는 처음부터 그 저작권을 전편은 스파이글래스인가에서 했었고 2편은 처음부터 넷플릭스에서 저작권을 아예 사가지고 제작을 한 거라 그 라이언 존슨 감독 입장에서는 빼고 싶었겠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나이브스 아웃이 워낙 평도 좋고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 후광을 얻기 위해서 요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영화의 뭐 그거 뭐 큰 문제나 요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조금 뭐 약간 모순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통적인 그 어떤 그 예를 무슨 포아로가 나오는 뭐나 아니면 뭐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에 항상 나오는 어떤 탐정 이름 그 포아로인가 하여튼 그런 누가 나오지만 그 탐정은 그냥 계속 출연진 이름일 뿐 매번 다른 제목을 쓰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쵸. 뭐 그리고 뭐 그쵸. 무슨 편지, 사라진 편지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추리 소설의 제목이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을 잘 가져오고 센스 있게 연출한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뒷이야기를 좀 더 이어 보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 원래 영화 제목은 글래스 어니언 나이브스 아웃 미스테리입니다. 영화 제목은 나이브스 아웃이 뒤에 붙네요. 부가 의문문으로 맞나? 아무튼 감독은 라이언 존슨이고 미스테리 장르 139분입니다. 아바타를 보고 봤었는지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짧은데. 넷플릭스에서 단독 제공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극장 개봉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원래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그냥 넷플릭스에서만 갔더라고요. 스토리는 예전 라이브스 아웃에 나왔던 브누아 블랑이라는 탐정이 등장하는 본격 추리소설 미스테리 영화입니다. 그리고 감독 라이언 존슨, 출연진은 다니엘 크레이그, 007 은퇴하고 나서 조금 심심할까 했는데 나이브스 아웃 3까지 제작을 한다고 한 걸 봐서 이걸로 조금 더 연금은 혜택은 받겠다. 네, 작품을 위해서 몸매를 약간 버리셨더라고요. 예. 007 연금 포기하고 훨씬 편할 거예요. 그쵸. 말만 몇 마디 하면 돼. 그래서 허허허 하면서. 그리고 인상적인 캐릭터로는 에드워드 노튼, 자넬 모네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데 본격 출연한 배우들 안 감독님이 인스타 친구한 친구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격 출연진보다는 카메오가 좀 인상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딱 찾았는지 모르는데 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 에다 놓고 나와요. 네. 보셨나?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처음에 그 코로나가 입에 주사 칙칙 넣고 에다 놓고였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출연하는 자레드 레토의 네. 콤부차인가? 네. 그거랑 또 제레비 레너의 핫소스. 네. 하여튼 되게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도 덩. 목소리. 조셉 고든 레빗은 뭐 그 루퍼도 그렇고 라이언 존슨 제가 그리고 전반전에 추천했던 브릭에서도 그렇고 네. 라이언 존슨을 수면 위로 올려놔준 좋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 라이언 존슨이 신뢰가 되는 감독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 카메오나 이런 같은 걸 갖고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독은 1973년 12월 17일 미국생이고 키는 166cm 좀 작네요. 의외네요. 작은 거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인인가요? 거인이죠. 그런가 봐요. 네. 좋습니다. 데뷔는 2002년에 공포영화 메이에서 작가인가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편집을 했었네요. 본인이 직접 연출한 건 2008년에 브릭이라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이 영화. 추천해 주셨던. 하고 그다음 영화 블룸 형제 사기단도 인기가 좋았는데 저 영화 안 봤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루퍼.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고 브루스 윌리스와 조셉 고든 레빗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도 참 좋고 이게 그 시간 여행자들을 잡는 전문 탐정 형사 이야기인데 그 대단히 큰 예산을 쓰지 않았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승부를 본 되게 깔끔한 영화였어요. 하고 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스토리텔링을 잘하냐에 대해서 검증이 된 영화고 그 다음에 찍은 영화가 문제작이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입니다. 스타워즈의 8편에 해당하죠. 하고 한국에서는 95만 명밖에 안 봤어요. 이전에 쌍제이가 만든 깨어난 포스만 해도 200만 명 이상 본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스타워즈 시리즈 인기가 없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기 없는 장르예요. 근데 이 영화로서 저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런데 스타워즈의 이제 진골 팬들이 제다이의 성격이나 이런 기본 컨셉이나 이거를 비꼬고 짙은 것 때문에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고 스타워즈 팬들의 최대 빌런 중 한 명이 라이언 존슨이 됐습니다. 이거 스스로도 이걸 까는 에피소드가 스크림에서도 언급이 됐었어요. 스텝 8편을 만든 라이언 존슨 때문에 팬들이 화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하여튼 저는 라스트 제다이 만듦새나 이거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스타워즈 진골 팬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참 참신한 발상 전환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요게 요즘에 제임스 건이 DC EU를 건드리는 거를 싫어하는 DC 진골 팬들의 태도와 닮아 있어서 아 이게 팬들이 안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장르나 시리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스타워즈 팬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요걸 엄청 먹다가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뭐 이건 뭐 평단의 평이나 흥행이나 전부 다 좋아서 모두가 칭찬을 받은 영화라 라이언 존슨 개인 역량의 문제는 아닌데 저 사람이 스타워즈를 저렇게 만든 건 인성의 문제다라는 이상한 더 나쁜 결과인데요.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거 쟤 잘하는데 쓰레기야. 영화 잘 만들어. 쓰레기야라고.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더 최악인데. 아무튼 그런데 저는 보란 듯이 정면 승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글 쓰는 작가로서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증명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연출도 훌륭했지만 나이브스 아웃 1은 제가 봐도 추리물을 영화 스크린으로 다룬 영화 중에는 제일 손꼽히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관객들의 만족도도 정말 높은 이게 대부분이 추리 소설이나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그 특히 영화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미리 대부분은 반전 하나로 끝내잖아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나 그쵸.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하나 그냥 빵 터치고 카타르시스 끝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나 이게 높아져가지고 대부분 미리 파악을 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히가시노 게이고나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소설들을 영화로 다루면 소설 읽을 만큼의 감흥이나 이런 게 다 없는 그런 경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적으로 그냥 반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그걸 영화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탁월했던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추리물을 영화로 보다 보면은 꼭 마술하는데 저 봐라 소매에 비둘기 있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게 되다 보니까 특히 한국 분들이 그래서 마술이랑 레슬링이 흥행을 못하죠. 좀 그냥 즐겨야 되는데 저 봐라 제가 범인이다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이나 이거마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고 뭐 허점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것도 잘 만든다고 나이브스 아웃 느껴집니다. 1은 정말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징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게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입니다. 제목은 앞서 말했듯이 나이브스 아웃은 라디오 헤드의 음악 감독이 원래 락 약간 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영화도 그 비틀즈 노래를 듣다가 뭐 글래스가 들어간 제목에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공교롭게 비틀즈 노래 듣다가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그 제목을 듣고 아 이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잘 만든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양파 아닙니까? 양파 껍질 까도 잘 안 까지는 게 계속 있는 껍질이 있는 게 양파인데 투명하면 사실 까지 않아도 안에가 보이잖아. 그렇죠. 사실 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계속 까고 있는 거죠. 까고 있네. 영화 까는 거 아닙니다. 하고 그 출연진 조금만 더 얘기하면 휴 그랜트도 나왔었어요. 그 주인공이랑 같이 동거하죠. 그리고 라이언 존슨이 얘기했답니다. 그 분화불량은 성소수자다. 그래서 연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요마도 잠깐 나왔었어요. 그 막 그 바흐 설명해 줄 때. 하고 테네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왔죠. 그 앞에서 영상인 줄 알았는데 할 얘기 다 말하면 안 되는 거 다 얘기하니까 수업 여기까지 해도 되냐고 그 장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그 맨 처음에 그 게임 그 무슨 게임이죠? 어몽어스 그 마피아 게임 같은 온라인 게임 그거 같이 하는 멤버들 중 한 명은 우리가 어렸을 때 제시카 추리극장에 나왔던 그 할머니 배우분이시고 안젤라 브리드 랜스버리 여사입니다. 안젤라 랜스버리 여사는 이 촬영하고 이제 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요 몇 분이 의미가 있는 게 그 남자분 왼쪽 위에 있던 남자는 나이 드신 분은 스티븐 손드하임이라는 분이었고 그 지금 언급한 두 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카림 압둘 자바도 나왔고 네. 좋습니다. 그 젊은 여자 배우가 나타샤 리온이더라고요. 뭐 하는 분이죠? 이 여자분 삶이 약간 되게 힙하게 살아왔다고 할까? 약간 이 감독이랑 뭔가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이분의 그 바이오그래피를 보면 되게 좀 세게 살으셨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 예. 셀럽들이 같이 예.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 중요한 건 부누아 블랑은 구글 어몽어스와 클루 같은 게임은 정작 못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겠지요. 우선 딴 거 아니고 저는 그 제목이 아니고 그걸 봐야 돼. 황석희 씨가 번역하면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는 팁에 대해서 출연진들 얘기도 하고 제일 그 신기한 게 이 후반에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시 보셨나요? 아니 저는 한 번 봤습니다. 네, 한번 이 영화가 신기한 게 처음에 그냥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영화 안에서 총을 숨기거나 총을 얼음에 넣는 게 풀샷에 네. 다 보여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영화를 볼 때 그게 못 봐요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보잖아요. 보면 그 장면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티스타 캐릭터를 양주를 손에 쥐어주는 장면도 그냥 네. 영화에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반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영화를 다시 보면 보이고 어깨를 끼안으면서 총을 꺼내는 장면이랑 네네. 뒷주머니에 총이 꽂혀 있는 장면 그리고 술을 따르러 가면서 그 총을 얼음에 넣는 게 풀샷 안에 에드워드 노튼이 그 살인하는 장면 이게 다 찍혀 있는데 관객이 그걸 못 봐요. 이게 제가 그걸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지? 아니, 처음에 일단 양주를 주는데 너무 눈에 티가 나게 네. 바꿔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게 뒤에 가서 어떻게 나올래 했는데 좀 이따 바로 죽길래 예. 아 제가 범인이구나를 알고 봐버리니까 그 뒤에가 약간 반전이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미는 놓쳐도 그 장면에 대한 해설이나 네네, 관계에 대한 해설은 네. 있으니까. 근데 요런 추리 방식이나 뭐 그거 말고도 초반에 그 자동차를 보고 바티스타가 저 차가 자기 깔아 죽일 뻔했다 하고서는 앤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앤더슨 쿠퍼의 생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초반에 이미 범행 현장에 대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전부 다 네, 깔아놓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밤에 그 글래스 어니언 있는 데로 딱 갔을 때 그 냅킨의 그 약도 같은 거 네. 그 그래프 관계 설명서 있고 뒤에 보면 빨간색 그 봉투 모서리도 보여요. 이게 근데 처음에 이런 나열돼 있는 이미 범인이 누구라는 게 다 깔려져 있는데 관객이 그걸 좀 해백님처럼 발견한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요런 거를 기본 영화조는 문법에서는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좀 전에 해백님이 본 것처럼 봐버리면 반전 재미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리 영화들이 하는 방식은 그런 정보를 관객에게 노출을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 안에서만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면서 관객이 같이 공감하게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요소들을 처음에 다 나열을 해요.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목이 글래스 어니언 자체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양파 안에 있는 본질은 다 보여요. 그 안에 이 영화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범인이 누구야를 그 에드워드 노튼이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천재인 것 같이 말하는데 계속 어눌하게 뭔가를 모른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전 영화를 한 번 볼 땐 이런 게 앞에서 노출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기존에 제가 봤던 추리 영화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후반에 그냥 다 그냥 나열만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끝나는데 그 카타르시스가 적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면서 이게 그냥 키득키득하는 재미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건 극장에서 보는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축을 하거나 그래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놓친 정보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OTT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보고 그 장면이 이랬다고 해서 다시 보러 갔는데 그게 그랬을 때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이상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OTT 양식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던 과감한 추리 소설적인 영화적인 시도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좋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전에 라이브하우스 방송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크게 맞힐 생각이 없거든요, 범인을. 왜냐면은 나중에 알려주겠지. 또 하나가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르면 모르는 채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흐름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일단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제목자가 비틀즈 노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배가 도착했을 때 그 기타를 치면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기타가 폴 맥카트니가 작곡할 때 썼던 기타래요. 근데 폴 맥카트니는 왼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오른손잡이 기타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폴 맥카트니 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그 기타를 아무렇지 않게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 글래스 어니언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혹시 이거 찾아봤는데 뭐냐면은 사람들은 비틀즈가 곡을 만들면은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폴 맥카트니랑 존 레논이 역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만든 노래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또 평론가들은 무슨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랑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천재적인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되게 멍청한 애였고 그 힌트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폴 맥카트니 기타를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 빌런 범인의 서사를 잘 쌓아 나가는구나. 또한 이 범행 그러니까 누가 쏴 죽였는지 궁금하지 않더라고. 어차피 뭐 이렇게 됐겠지. 또 하나 예상 가능하잖아요. 한번 제가 범인일 거야. 근데 그런 걸 쌓아 나가고 나중에 그 조각들을 다 맞추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에서도 보였지만 다시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어떤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라이언 존슨이 만드는 추리물은 재밌게 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사실 그 전편 대비해서 실망했던 요소들은 가장 큰 건 저는 이제 아나드 아르마스 캐릭터나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렇죠. 빌런들도 그때 빌런들이 그 가족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되게 수상스럽고 사실 또 비슷하게 유명하고 인지도 있고 오래된 배우들을 썼어요. 보면 한 명 한 명 면면을 보면. 근데 그때는 모든 배우가 빛이 났거든요. 그 유전에 나왔던 그 배우도 그렇고 제이미 리 커티스도 그렇고 뭐 마이클 셰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치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지 되게 보면 면면이 바티스타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업가인 여자 정치가인 여자는 요즘에 그 뭐였지 그 디즈니 플러스 완다와 비전에서 마녀로 나온 하크니스인가로 나왔던 그리고 그 아나드 아르마스 죄송합니다 아르마딜로 마스 역할했던 이번에 그 흑인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앤디 역할한 쌍둥이 이 배역도 그만큼의 매력은 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 하위 호환 같고 가장 안타까운 건 엔딩의 카타르시스가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나서 한 방을 제대로 먹이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다 때려부시고 막 그 사람이 뭐 모나리자 모든 걸 잃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제 편을 안 들면서 뭐 나름 훌륭한 복수긴 한데 그렇다고 자기 언니를 죽인 사람을 그냥 이런 사업가로서 망하게 하는 걸로 복수가 끝이 난다고 하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게 난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여자 주인공의 심정이 그건 마치 모든 게 잘 풀린 것처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 대해선 확실히 전편에보다 좀 아쉬운 건 있고 그럼에도 또 훌륭한 건 전편에서 했던 방식을 답습하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시리즈마다 조금의 다른 방식의 추리물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앞으로 편은 또 더 기대가 되는 방식도 있고. 사실 이게 처음에 그 큐브 그러니까 박스 선물했을 때 기대감을 너무 높였었어가지고 그 쏘고 보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그 뒤를 좀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1편에서의 어떤 그 1편 같은 경우는 큰 사건 안에 이제 재산이라는 것과 각자의 사건들이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확실했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2편으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그런 게 아닌 캐릭터들이 좀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인자로 안 보이지 않아요? 용의자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려 처음에 그 초대하는 상자를 봤을 때 살짝 내려놓은 게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자예요. 이 상자가 거의 헬레이저에 나오는 상자예요. 저건 말이 안 돼. 저게 다 들어가 있다고? 근데 왜 이러 그 친구가 망치로 부시잖아요. 그게 현실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놓고 보게 되는 게 나의 친가족을 죽인 사람을 마치 전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을 끝낸 영화처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누가 저래? 그러니까 보통 영화들은 저러면 마지막에 윙윙윙윙 경찰이 오면서 끝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영화는 마치
그런 마블 영화 끝나듯이 자, 우린 지구를 지켜냈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 보면서 앞으로 이 시리즈는 리얼리즘보다 그런 추리 이런 맞아요. 하나의 재미있는 우화처럼 봐도 재밌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르누아 블랑 얘 말하는 거 보면 되게 섹스피어 연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저거. 근데 난 그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래, 우리가 앞으로 언제 저런 연기를 보겠어 영화에서.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건 내 아이들 뺏어갔군. 근데 이게 난 너무 재밌는 거여서 저런 영화를 시리즈로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영화는 캐릭터고 결국에는 이 영화가 조금 별로여도 르누아 블랑 캐릭터만 좋으면 다음 편이 중년 탐정 김정일처럼. 근데 요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헤어질 결심에 박해일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도 요런 요소가 있거든요. 헤어질 결심도 추리물이고 이 사람이랑 똑같은 게 자기는 사건이 없으면 삶에 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반신욕만 하고 살잖아. 자기는 사건이 있어야 명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박해일도 똑같거든요. 살인 사건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라 저는 그래서 뭐 번외편으로 박해일이 나오는 이런 어떤 추리물 본격 추리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적 결심이 만약에 오스카까지 잘 되고 만약 나무 조연상 주연상 노미네이트까지만 돼도 그런 기획이 제가 보기엔 나쁜 계획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좀 더 본격 추리물로 아니면 뭐 프리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좀 유쾌한 추리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캐릭터가 이 영화도 그렇고 나이브스 아웃도 그렇고 사람이 죽긴 하지만 그렇게 막 어둡진 않아요. 약간 묘한 그런 그 옛날에 조용한 가지고 영화 보는 느낌이랄까 막 묘하게 맞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블랙 코미디. 네. 대놓고 코미디도 있죠. 그 몇 개 안 되는 것 중엔 그 로봇 개도 나오고 동. 그다음에 너무 뻔한 연출일 수 있지만 모나리자가 불탈 때 그 나오는 음악이 네킹콜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이러더라고요. 슬로우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용필의 모나리자 나왔을려나요? 짱냥 기대는 이걸 그다음에 뭐 글래스 어니언 비틀즈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약간 좀 주크박스 뮤지컬처럼 라이브 사운드 1편 때도 그랬지만 기존 음악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긴 했어요. 이걸 들어간 건가요 지금? 아니 그거는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따로 말할 게 없군요. 예. 이거. 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노숙인 같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네. 그 감독 친구인데 배우긴 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 감독의 모든 영화에 다 출연을 한 그냥 감독 친구입니다. 배우긴 배우인데 인맥이군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나와서 더 재미는 있는데 밀실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 사람 나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가장 수상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명분도 없고 노숙자인 그 사람을 처음부터 이걸 반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영화가 좀 편리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냥 유비트 코드로 생각을 하고 누군가 죽었는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의심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접근한 영화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냥 맥코펜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은 참 뭔가 오래간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조금 아쉽고 약간 또 영화 소식 하나만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달하면 이번에 헐크 월드워 헐크라는 게 있어요. 헐크 중에 가장 큰 이벤트인데 마블에서 그 막 우주적인 그 플래닛 헐크들끼리 싸웁니다. 멀티버스가 또 엮여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역대 헐크들이 다 출연을 해요. 그래서 에릭 바나도 나오고 에드워드 노튼도 나오고 이번에 이렇게 브루스 배너 최근에 나왔던 그 배우도 나오고 그 헐크 아닌 존재들도 나오는 게 내후년인가 같은 월드 헐크를 제작하는데 감독이 마이클 베이입니다. 마이클 베이도 지금 마블 코인을 타기 시작했다라는 영화. 그럼 옵티머스 헐크 나오나요? 뭐 하나 나올 수 있지요. 하여튼 헐크에 관련된 모든 것들 레드 헐크도 나오고 막 하는데 하여튼 그 중엔 감독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하면서 다 부셔버리겠네요. 아니요 합체하게 헐크 합체. 헐. 그렇습니다. 미스 헐크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르누아 블랑에서 차라리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극장 3까지는 뭐 제작은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장 개봉 영화보다는 약간 드라마타이즈처럼 이렇게 좀 원래 추리물은 이게 에피소드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르누아 블랑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멋있어. 007 코인 끝나셨으니까 블랑 코인으로. 뭐 전편보다 못하다고 해도 신나서 막 장면을 해설하거나 이런 이 배우 다니엘 크레이드가 하는 장면들은 네.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이 연출법, 글쓰기법이 좀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나중에 설명도 해주고 이게 그냥 아기자기하게 약간 비논리적이어도 에이 그냥 동화책 본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괜찮더라고요. 아니, 저는 캐릭터 조금 아쉬웠던 건 1편에서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탐정이 옆에서 보조해주거나 맞아요. 이런 걸 추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막 그런 짜맞힌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탐정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나 위치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어린애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권위 있고 굉장히 유명한 탐정을 나오는 거 치고 여자한테 자꾸 이거 해와 저거 해와 그러다가 그리고 1편 때 또 본인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칼에 찔릴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도 너무 무방비하게 총에 맞았고 사실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되게 놀라운 클리셰인데 언니 일기장 때문에 총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아주 진지하지 않은 영화라는 사실을 하는 일단 거죠. 처음에 온 것 자체부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아쉽긴 했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음에 잘해요. 뭐지? 어떤 저는 두 번 보기를 권하고. 네, 봐야겠네요. 그거 뭐냐? 혹시 그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뭐 살인 사건인가 그거랑 나일강의 공포였나? 나일강의 그 죽음인가? 예. 아가사 크리스티 거 소설 예. 원작으로 영화만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니요. 저 둘 다 안 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비교하기 좋은 공포 영화 같아서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안 추리할까봐. 땡겨요. 네, 네. 저는 안 땡기고 반전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소설이라 그걸 영상화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무거운 거 별로 보기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냥 궁금해서 네. 여쭤봤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뭐 사실 디테일 할 게 없는 게 이건 네이단 존슨이라고 미국 출신 영화음악 작곡가고요. 2005년에 브릭이라는 작품으로 영화에 데뷔했어요. 예. 그리고 라이언 존슨 감독은 제가 알기로는 사촌으로 알고 있는데 동생입니다. 예. 네. 그래서 불명예 사기단이라는 작품으로 라이언 존슨과는 이제 같이 그때 작업을 시작했고 그 영화에 뭐 레이첼 와이즈, 에드리언 브로디, 마크 러팔러 등이 출연했습니다. 그 2013년에 돈 존이라는 영화에서 조셉 고든 레빗과 연출했던 예, 영화에 같이 맞아요. 했었고 변태 영화. 이분이 자기 가끔 뭐 뮤직비디오 연출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우리 라이브 사우 때 이미 다뤘어가지고 그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미 다람쥐 지연, 학연, 혈연 흡연. 네, 흡연 우리나라는 흡연이죠. 혈연입니다. 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요. 연연하지 마시고 잘 삽시다. 좋습니다. 자, 뭐 오늘 방송도 신나게 시끄럽게 떠들어 보았고요. 이제 저희 방송 뭐 올해 또 시작하는데 올해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긴 한데 네. 또 근하 신년 작년 뭔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한 해 무사히 잘 보낸 거 감사하고 새해 뭐 하고 싶은 얘기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지요. 한 감독님.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버텨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 더 잘한다기보다는 더 후진하지 않게 버텨야 되는 그래서 인생에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르막길에 받침목을 놔야 되거든요. 안 내려가려면. 고인목. 네, 고인목을 놓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잘 생존하시기를 바라겠으니 다람쥐. 네, 좋습니다. 끝까지 무겁군요. 띄워놓으면 저희 방송 들으시고 많이 웃으십시오. 해백님 새해 네. 한마디 하시죠. 네, 아니 진짜 많이 다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생활이 힘들고 뭐 지금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이제 새해니까 새해 들어서 마음대로 좀 많이 웃으셨으면 합니다. 네. 좀 미안한 게 웃겨놓고 웃으라고 했는데 웃기지도 않고 웃으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럴 때 웃는 게 인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열심히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자요. 마지막 남은 10편 정말 즐겁게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